깊은 산 속에 새롭게 산장을 개업한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진 않죠. 가족들은 실망한 모습이 역력하죠. 네, 산장입니다. 거기가 산장입니까? 산장의 이름 때문일까요? 거기 중국집 아니에요? 중국집? 이상한 전화만 걸려오죠. 죄송합니다. 전화 끊어. 하지만 가족들에게도 손님들이 찾아오기는 하는데 아, 이거 다 아시는구나. 찾아올 때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스펙타클한 이들의 산장 속으로 함씨나마와 함께 들어가시죠. 손님도 없고 조용하게 식사하고 있는 가족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할머니가 이 산장으로 찾아옵니다. 대뜸 찾아와서 헛소리를 합니다. 마치 귀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흉한 일이 생길 거라면서 경고까지 합니다. 그 할머니의 대사가 재밌었던 가족의 작은 딸 미나는 흉내도 내봅니다. 그런 미나와 티격태격대는 삼촌 상구, 옆에서 재밌다는 듯 쳐다보는 미나의 오빠 영민, 한심하게 쳐다보는 어머니와 큰딸 미수. 결국엔 미수의 아버지에게 혼이 나죠. 어느 날 등산객이 올라오고 있을 뿐인데도 가족들은 신이 납니다. 손님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커플처럼 보이는데요. 체력 비축을 하고서 올라가야 된다니까. 남자가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몰라. 자긴 여기서 쉬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어떻게든 손님으로 바꾸는 싶지만 됐어요, 일 보세요. 영진아. 남자의 서툰 유혹 실력 때문에 무산되고 말죠. 구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는 큰딸 미수와 한가로이 불만 쬐고 있던 가족들. 집은 허구만한 노래 중에 왜 저 따위 노래를 불렀어? 누가 오는데? 그리고 이때 이들에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옵니다. 무슨 일일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가 산장 맞습니까? 방 하나 주세요. 반가운 첫 손님이군요. 첫 손님이 참 신기한가 봐요. 삼촌, 아까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근데 왠지 이 손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거스름돈 가져왔는데요. 거스름돈을 왜 안 받으려고 할까요? 필요 없으니 그냥 가져가. 학생은 고독이 뭔 줄 알아? 그날 밤 자고 있던 미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이상한 소리는 그 남성이 있는 방에서 나고 있죠. 방 열쇠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 밥을 먹을 아침이 되고 말 건가? 체크아웃 시간이 됐는데도 남성은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입니다. 방문도 잠겨 있죠. 결국 문을 따고 들어가는 아버지와 영민. 넘어지는 영민. 그리고 흥건한 바닥의 피. 그리고 그 남성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뾰족하게 만들었던 방피가 가슴에 꽂혀있는 채로 말이죠. 멘붕이 온 가족들. 왜들 저래? 아니 어떻게 저런 자세로 자기 가슴에 키를 꽂을 생각을 했지? 이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간 이 산장에는 손님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겠느냐고. 난 못해요. 게다가 찔려있는 상태로 죽은 시체를 보면 자살이 아닌 타살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시체를 몰래 묻자고 합니다. 산에다 묻어버리자고. 결국엔 시체를 묻게 되는 가족들. 처음 묻어봐서 그런지 쩔쩔맵니다. 가족들은 밤이 돼서야 산장에 돌아가고 이때 두 번째 손님이 찾아옵니다. 한 젊은 커플이네요. 한편 아버지는 중년 남성의 방에 올라갔었던 영민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에 맥주 시킬 때도 영민이가 올라갔잖아. 분명 경찰에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애들은 모르지. 더더욱 사건을 은폐시켜야겠다고 마음을 굳힙니다. 근데 그 지갑이 없어진 건 그거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그 남성의 지갑은 어디 갔을까요? 저 몇 탑입니까? 삼촌도 영민을 의심합니다. 그 영민을 몰래 따라 올라가는 삼촌 상구. 하지만 영민은 단순히 호기심이 많았을 뿐이군요.
다음날 아침 그 젊은 커플도 시체로 발견됩니다. 동반 음독 자살이죠. 가족은 또 신고를 하지 않고 시체를 묻게 됩니다. 그렇게 커플의 시체를 묻고 있는데 갑자기 죽은 줄만 알았던 남성이 깨어납니다. 제압하는 데 성공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남성. 하지만 이내 또 완전히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조용하군요. 분위기가 왜들 그래? 이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누군데? 아버지가 알고 지내던 이장님의 전화입니다. 아, 이장님. 도로공사가 시작된다는 전화였고 도로공사가 땡겨졌다고요? 묻었던 시체들을 옮겨야 된다는 생각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또 한 번 멘붕에 빠진 가족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산장은 어떻게 된 이유에서인지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오셨네. 그때 첫 손님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커플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왔던 여성이 아닌데요. 방이 없어서인지 이 커플을 시체가 발견됐던 방으로 안내합니다. 알아서 줄게. 영민은 참 호기심이 많아요. 뭐하냐? 체크아웃 하려고 하는 남성이 어머니에게 방에서 발견했다며 한 지갑을 건네줍니다. 힘대 틈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자살한 중년 남성에 발견되지 않았었던 지갑이죠. 이게 어디서 났지? 지금 나간 손님들이 침대 구석에서 찾아냈어요. 한편 산장에서 묵고 있던 남성 2명이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요. 남성은 미수가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요. 미수도 그 남성이 싫지는 않은가 봐요. 나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인 거야? 남성은 같이 온 동료를 먼저 재우고 본격적으로 미수에게 대쉬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 또 누구신가 했네. 주거니 받거니 둘은 제법 잘 어울려요. 어머 정말요? 남성과 미수는 산책을 하게 되고 같이 갈까요? 네. 둘에겐 점점 사랑의 감정이 싹틉니다. 우리 키스 한번 해볼래? 하지만 미수에게 강압적으로 키스를 하려는 남성을 미나의 제보로 알게 된 영민이 발견에 저지합니다. 좀 아까 208호 손님이랑 계곡 쪽으로 나갔어. 208호? 왜? 일촉즉발의 두 남성. 진짜 네가 똥폼 잡고 뭐 걸 거야. 하지만 싸움으로는 영민은 이 남성에게 상대가 되지 않죠. 계속 당하기만 해서 자존심이 상했던 영민은 남성을 뒤에서 급습하고 남성은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날 새벽 바닥에 젖어있는 피를 발견한 어머니. 이때 절벽 아래로 떨어졌었던 남성이 산장에 등장합니다. 이 남성은 두 딸을 위협하다가 이내 곧 다시 쓰러집니다. 같이 온 동료는 남성에게 영민이 자신을 밀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미수 오빠가 자기를 절벽에서 밀었다는데 무슨 말을 씨부리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이거 봐, 쟤는 그냥 갔으면 쓰겠는데. 곧 이 가족들에게 감금당하게 됩니다. 근데 절벽 아래로 떨어졌었던 남성도 결국엔 사망. 그리고 또다시 시체를 묻게 된 가족들. 왜 이 산장에서만 이런 흉측한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장님이 전화로 아버지에게 말했던 도로공사가 시작되고 이장님이 아버지에게 슬쩍 본인의 가족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름이 은진데 본초 자식이 후초 자식한테 모든 걸 다 뺏기게 돼버렸다고요. 그리고 뭔지 모를 이유로 아버지를 포섭하려 합니다. 며칠 모시기로 결정을 본 거예요. 강 사장은 그냥 모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요? 어쨌든 도로공사 때문에 아버지와 상구와 영민은 시체를 옮기고 이젠 시체를 묻는데 달인이 되어버린 이들.
땅 파고 무는데 이력이 붙어가지고 말이야. 이제 모두 선수들 다 됐어. 그냥 죄책감도 묻어버린 걸까요? 귀신처럼 탁 맞추더라니까.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이장님이 말했던 본인의 아버지와 이복 여동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장님은 아버지에게 본인의 무시무시한 범죄 계획을 말해줍니다. 바로 은주 옆방을 줘요.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본인에게 떨어질 이득이 이복 여동생에게 떨어질까봐 두려웠었고, 그 계획이라는 건 본인에게서 이득을 뺏어갈 이복 여동생과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살해하기 위해 밤 12시에 본인이 고용한 킬러가 올 것이라고 설명해주며 아버지에게 그 킬러가 오면 이장님만 믿습니다. 본인의 아버지와 이복 여동생이 묵고 있던 방에 옆방을 대여해주면 된다고 하죠. 오셨나요? 한편 행방불명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 물 친구가 들어와서 그리고 밤이 되자 산장에 찾아온 이장님이 말했던 그 킬러. 점점 가족들을 옥죄어오는 위협들. 과연 이 산장 안에는 이후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졌으며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998년에 개봉한 국내 영화 조용한 가족. 하지만 조용하지 않았던 그 가족들과 산장. 꽤나 더워지는 요즘 왜 그래 텔레비전 보는데. 싸늘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오늘은 이 국내 코미디 스릴러 영화 조용한 가족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손바닥 안의 작은 시네마 팜시네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안 해주셔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